고구마를 100g 정도만 먹었는데 삶은 고구마든 군 고구마든 상관없이 혈당이 70 이상 올라가고 80 이상 올라가서 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와, 너무 달네요. 네, 저는 30분 만에 혈당이 무려 올라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글루코핏의 야영욱 대표님 모시고 혈당 측정기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그 사업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 관리를 위한 그런 사업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실제 사람마다 왜 혈당이 다르고 또 체중 관리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거고요. 좀 있으면 저희가 먹방도 한번 할 테니까 기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당뇨 환자만 얼마죠? 대한민국에 600만 명. 600만 명.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은 2천만 명이 이제. 아유, 성인 거의 대부분이 당뇨 전 단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끊임없이 체중과의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다시 좌절하고 다시 시도해보는 이 모든 것이 핵심이 결국은 탄수화물이 가장 핵심이고,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탄수화물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장까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오늘 특별히 단순히 내가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 관리, 그러니까 이제 가스 차고 배 아프고 이게 다 결국은 탄수화물 이슈도 있고요. 또 브레인 포그라 그래서 머리가 맑지 않아지는 이런 모든 현대인의 많은 부분들이 당과 독소와 결합되는 이런 당독소 개념이 있어서 오늘 아마 그런 거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결국에 혈당을 잘 조절을 하는 게 다이어트나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대사증후군 그리고 당뇨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그 혈당을 올리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수화물 혹은 단순당 이런 설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저희가 현대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 인슐린 호르몬 많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췌장도 너무 고생을 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내 미생물도 망가지게 되면서 좀 정말 여러 가지 현대인들만 겪고 있는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여기서 되게 강조하는 그 개념이 당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라서 GI 지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은 곡물을 먹어도 같은 과일을 먹어도 예를 들면은 감자와 고구마 중에 저희 의사들은 고구마가 좋은 거예요. 감자가 나빠요. 그리고 수박이 나쁘고 사과가 좋아요. 왜냐면 잘 으깨지고 흡수가 잘 돼서 빠른 시간 내에 혈당 스파이크 최대치를 찍으면 그것 때문에 인슐린이 올라가지고 빨리 분비되는 이런 게 이제 전통적으로 당지수 낮은 음식을 먹으라 했는데 그건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이런 연속혈당 측정기 연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 대표님 이제 이쪽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인 데이터가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있어요. 음식은 몇만 건 이상을 드셨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을 먹어도 반응이 천차만별로 다른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던 예시로도 고구마가 감자보다 GI, 혈당지수가 더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회원분들 중에서는 고구마를 100g 정도만 먹었는데 삶은 고구마든 군 고구마든 상관없이 혈당이 70 이상 올라가고 80 이상 올라가서 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세요. 다이어트 할 때 먹는 탄수화물이 고구마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먹어보니까 혈당이 많이 오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살이 안 빠지고 있었구나를 이제 알게 되시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케이스들이 있죠? 이제 저희 어머니 케이스가 있는데요. 제 어머니는 짬뽕을 드셔도 혈당이 한 30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굉장히 건강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짬뽕은 이제 밀가루면 정제탄수화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맞으시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똑같은 짬뽕을 같이 드시러 가면은 굉장히 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식을 가면은 이제 두 분이 다른 음식을 드셔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음식도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저희 회원분 중에 굉장히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분은 조금 유명한 대표님인데요. 해외 출장을 갈 일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어머니가 해주실 법한 이런 건강한 것 같은 한식을 먹으면 매번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면서 컨디션이 안 좋고 졸리고, 졸리고 피곤한 증상이 있었는데 해외 출장만 나가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쌩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혈당 측정을 이제 저희를 통해서 3개월 이상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양식, 샌드위치나 파스타
이런 음식은 혈당이 거의 올라가지 않고 밥만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분이었던 겁니다. 정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한식이 더 건강하고. 그쵸? 네, 근데 재밌네. 해보지 않고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그분은 그래서 뭐 미팅을 할 때나 그 뒤로는 이제 최대한 샌드위치나 양식 위주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뭐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머리가 맑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면서 네, 이거는 이제 후담이고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가 좋은 줄 알고 먹었다가 바나나가 안 맞고. 네, 맞습니다. 그쵸?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직접 혈당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 영양학이나 아니면 뭐 의학계에서도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 평균에 이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많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GI라는 숫자로 나타내거나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혈당 측정을 통해서 개인화되게 나한테 어떤 음식이 정말 잘 맞는지 측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나만을 위한 건강한 초계이나 건강 식단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유전자 차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고 옆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미운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리고 정말 체질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도 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이런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소화시키거나 쉽게 대사를 시키는 것도 떨어지고 임상 현장에서 보니까 소변 대사물 검사 같은 걸 보면 장 환경이 안 좋으면 먹는 건 똑같이 먹은데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것을 다 먹어버리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 혹시 다른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람마다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유전적인 차이도 거기서 나오죠. 네. 그리고 뭐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맞아요. 네. 인슐린이 똑같은 양이 분비됐더라도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감수성이 달라져 있죠. 그런 요소들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네, 그럼 직접 저희가 한번 음식을 먹어보고 사람마다 혈당이 다른 거를 좀 볼게요. 좀 전에 측정했던 제 혈당은 아침 공복식 95로 나왔고요. 여기는 저는 100 정도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음식 시켰어요? 탕후루. 요즘 핫한 그 탕후루. 네. 왜 탕후루죠? 탕후루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나 혹은 제 팀원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먹어봤었을 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던 음식이어서 쭉 올라가는 거죠. 네, 굉장히 50 이상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해서 네. 오늘은 어떻게 나오는지 원장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아이들 먹는 건 봤는데 기대가 되네요. 한번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와, 이거 샤인머스켓인데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치얼스.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와, 너무 달네요. 원래 샤인머스켓도 단데 뭘 발랐죠? 꿀 발랐나요? 설탕. 설탕이에요? 네, 설탕 코팅을. 와. 또 먹어. 지금 빨리 감기해도 돼요? 진짜 맛있긴 하네요. 네, 저희가 30분 전에 맛있는 탕후루를 먹고 지금 딱 시간 지났는데요. 제가 처음에 혈당이 95, 저는 100이었습니다. 100이었습니다. 한번 어떻게 변화했는지 잠깐 좀 볼게요. 자, 간단해요. 여기 칩이 있어서 위에다가 스마트폰을 대면은 네, 저는 30분 만에 혈당이 177, 네. 무려 82나 올라갔어요. 얼마큼 올라갔을까요? 네, 저는 153.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식후 2시간 뒤에 200이 올라가면 당뇨라고 하고 근데 식후 30분에 173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양도 많지 않았어요. 그냥 꼬치 하나 먹었는데 저 정도면은 저거 2개 먹으면은 200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당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거는 왜 차이가 달까요, 저희들이? 요인은 너무 많긴 한데요. 이제 일단 원장님이 저한테 안 맞는 거야. 네, 일단은 더 안 맞는 음식인 거고. 맛있지만 할 수 없네요. 네, 그리고 뭐 나이나 이런 대사적인 맞아요.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년들이 젊었을 때 기억을 해가지고 맥주라든지 이런 정제된 밀가루 중심의 식단을 예전 버릇으로 예전 습관으로 계속 먹었을 때 진짜 빠른 시간 내에 뱃살 증가하고 당뇨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른 것도 있고 자기의 나이 따라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보여준 데이터네요. 네, 되게 재밌는 실험이었습니다. 재밌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다. 너무 당연한 명제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데 그걸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됐고 자기 경험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시대가 되는 참 놀라운 시대예요. 이것을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 밑에 글루코핏이라는 회사에 연락해서 직접 하셔도 괜찮고요. 저희 환자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부터 저희 김경철 원장님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학생 때부터 책도 읽고 자료 같은 것도 보고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실제로 뵙고 채널에도 출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먹방까지 진행을 하고 혈당 측정까지 하면서 글루코핏도 많이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 의사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우리 의사 중에서 이렇게 진료실에서 저처럼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고쳐나가는 의사가 있고 동시에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있어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